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입니다. 미래는 정말 빨리 변한다. 빛의 속도로 변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미래 예측을 알아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전면, 후면, 전면은 미래이고 후면은 과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 공부만 하고 있죠. 그래서 200km를 달리면서 백미러만 보고 가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미래 예측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학 교사였던 허먼 칸, 그 사람이 30년 전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했어요. 얼마나 맞나, 얼마나 틀리나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는 정말 빨리 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내놓고 다녔고, 그죠? 반스도 없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여주면, 남자에게 얼굴 보여주면 안 되던 이런 얼굴 가리게 하던 여성들도 이조 시대에 있었고요. 이런 여성이 지금 이효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죠. 이게 청계천 앞인데 물건 훔쳤다고 한 사람이 목이 댕강 날아가는 참수형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몬도가네 같은 그런 이 과거상을 우리가 가졌다고 보고, 움막집 살았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아파트에서 지금 다 살고 있죠. 옛날에는 인력거 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KTX 우리가 타고 다니고, 땔감 장사, 그리고 옹기 장사,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현대였죠. 팔 게 없었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그 배경에는 한 사람의 미래학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 허먼 칸이라는 미래학자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도 가장 IQ가 좋은 사람이라고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크죠. IQ가 좋아서 IQ 시험을 30분 만에 치고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Q 테스트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었다. 5시간, 5일 동안 보는 거 없이 다 외워서 줄줄 강의를 한다라고 하고, 허먼 칸 박사는 사회학 박사이고 미래학자이고 유엔 미래포럼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비사를 저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롬 글렌, 이 사람의 수제자였죠. 수제자가 한국을 저희가 초청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허먼 칸 박사를 한국에 불러서 때마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 통일벼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처음 왔을 때 그랬다 그래요. 아무튼 이 자주 한국을 왔다 갔다 한 허먼 칸 박사에 대한 기록을 제가 찾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지금은 부인은 살아계세요. 83년도에 사망했는데 부인과 인터뷰도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낸 결과 한국에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또 제롬 글렌 박사께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뭐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무슨 사업해야 되고 신성장 동력 뭐 찾아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물었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우리는 2020년이 부상산업이 기후에너지 산업 1위, 2위가 식음료, 식량, 먹을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교육사업이라고 보고요. 4번 이제 뭐 나노바이오, 인포코그노 해서 소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는 융합 산업이다. 5위가 금융산업이다. 이런 미래를 예측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5,000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미래전략청, 미래예측기구, 기관들이 있고,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30년간 미래 보고서 쓰는 작업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래 예측 기법, 방법들을 배워서 한국의 여러 지금 현재는 연세대학교 환경학과에서 미래예측 교수,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미래예측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허먼 칸이 한국을 자주 들락거렸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걸 좀 만들어줄 수, 통일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각하. 한국에 엄청난 이 고급 노동력이 있다. 노동력이 금과 같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훈련시키기가 좋은 이런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지어서 물건을 해외에 파십시오. 그게 바로 수출입니다. 물건을 팔면 당시 쌀은 공짜야. 그러니까 운송비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손바닥을 딱 치면서 맞다 이거다. 이 사람이 기록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손바닥을 크게 쳐가지고 깜짝 놀랐다 라는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1973년도에 이미 20년 내에 아시아에 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100불. 그리고 북한보다도 사실은 더 가난했어요. 아무튼 허먼 칸 박사가 한국을 자주 들락거렸고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방문을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사나 나의 삶이라고 고은 시인께서 언제 1996년도에 쓴 하나의 시리즈죠. 자전소설이라고 해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 허먼 칸이라는 뚱보 미래학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 찬양하기 위해서 한국을 너무나 자주 들락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아무튼 박정희 그 다음에 이 허먼 칸의 그 친분 관계를 이미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지금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에 보면 72년도에 허먼 칸이 중간에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밑에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 사람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미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신문에 났고요. 72년도인데 이미 한국 10년 뒤에는 공업화할 것이다. 한국 10년 뒤에는 공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예측을 하죠. 한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날, 당시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신발 공장, 가발 공장. 그래서 허먼 칸이 자 대통령 각하 이제 가발 신발 팔아서 되지 않고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이렇게 중공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했고 고비고비마다 경제개발 5개년 고비고비마다 미래 예측, 특히 미래 기술 예측을 해서 이거 지금 미래 산업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망하는 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두 분이 만나면 사흘 나흘 청와대에서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붙어 지냈다라고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한반도가 세계 공장이 되리라고 72년도에 예측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공장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세계 공장이 되느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장이 다른 나라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허먼 칸은 72년도에 이미 그 당시는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엘빈 토플러처럼 전 세계에 3명의 유명한 그 강연자가 있었습니다. 1위입니다. 허먼 칸은 누구하고 친분이 가장 두터웠냐 하면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하고 가장 친했고 맨날 이광열 수상 집에 가서 잤다. 사람하고 뭐 낚시하러 갔다 이런 예측. 다나카 수상 일본 수상하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실제로 나옵니다. 수상들에게 각 나라 수상들 천황 일본 천황도 불러서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최고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몰래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큰 이 대한민국을 그 부국으로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72년도에 이미 공해로 생활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다. 공장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환경론자예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미래 산업도 되지만 글로벌 문제점으로 대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진작 1960년대부터 이미 예측을 했죠. 그래서 급변에 따른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환경 이런 이 환경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대안을 내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데 보면은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되므로 시멘트나 뭐 생활용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산을 해야 되고 고비마다 이런 예측들을 하죠. 자주 청와대에 들어가서 악수하고 있는 게 이거는 73년도 경향신문에 이렇게 난 겁니다. 허문칸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이런 거요. 78년도도 이제 78년도에 경향신문에 보면 이때만 해도 이제 막 이 한국이 엄청난 성장, 뭐 거의 뭐 10%, 8%의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 신속한 정책 판단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미래학을 빌려서 많이 해줬어요. 신속한 정책 판단은 정부도 있지만 국회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정부나 국민들이 데모도 했죠 당시에. 그래서 정책 판단이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2000년까지는 연 3.5%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죠. 당시 3.5% 우리 성장 같은 것은 정말 2000년까지 간다라는 이런 예측들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문칸은 또 이 한국에 항상 와서 이 사람이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이에요. 김상만 회장도 만나서 조언을 합니다. 앞으로 신문사는 2020년경이 되면 없어져요.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다라고 하고 그 이외에 허먼칸은 이제 85년이 되면은 한국의 소득이 1000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불에서 시작했습니다. 100불에서 중간중간 와서 이제 650불이 될 것이다. 1000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지금 우리 2만 불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는 허먼칸이 한국 가가지고 너무 이게 과장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과장해서 칭송하고 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먼칸은 굉장한 예측을 과감한 예측을 하고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예측했지만 안 맞았죠. 지금 이미 85년에 1000달러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이 발전을 했고요. 한국이 항상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4차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4차 5개년 계획 때 이 사람이 강조를 했습니다. 뭐 반드시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아주 가장 빠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76년도 경향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고요.